네, 6인의 마감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 화면으로 정리하고요. 그중에 한 분씩 연결해서 전략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3인의 마감 전략 화면으로 보시죠. 박동기 전문가는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이따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지수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짧은 매매 전략, 이렇게 마감 전략 보내왔군요. 코스피 2000포인트 저항을 계속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우원명 전문가는 기관 매수 및 기관 투자자 매수 및 낙폭이 큰 업종에 단기 관심 두고요. 금융과 정유, 제약 업종에 대한 순환매 대응 전략을 마감 전략으로 보내왔습니다.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위아래로 막 흔들어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중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다소 커지고 있는 지금 그런 흐름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1970선을 저점으로 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1970선 저점으로 해서 해외 증시와 최근 들어서 1월 들어서 디커플링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상해 증시 2,300포인트 회복, 또 다우지수, S&P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최근 5년 동안의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가 새해 들어서 지금까지 지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이 흐름이 1970선을 저점으로 해서 해외 디커플링은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아마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장중 변동성이 커지지만은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지금 확보를 해주고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중기 추세 면에서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장중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를 중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대형주 쪽도 좀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 시장의 해외 증시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약세 원인을 보이는 것은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지금 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뱅가드 펀드가 지난주부터 벤치마크 지금 액션에 들어갔다라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 이 부분도 이미 1월 달에 지금 거의 이제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휴 시즌에 대한 경계성 매물도 이번 주 정도면은 다소 지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 또한 지금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작년 12월 달에 배당을 받으러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물이 다소 1월 들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은 호재보다는 지금 악재성 재료가 우세한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다소 장중 변동성이 커지고 음봉이 많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1970선에서 지금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 흐름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23일 날 애플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23일 날 하게 되면은 애플 같은 경우 700불에서 지금 500불까지 지금 빠졌는데 30% 이상 빠진 상태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의 기술주 흐름도 이것이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 우리 시장의 코스닥과 IT 대형주 쪽의 조정 흐름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단 반등의 실마리를 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볼 만한 종목으로 보면은요. 실적 호전주는 LG전자하고 삼성중공업을 지금 꼽았는데요. 당장의 4분기의 실적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지나간 실적보다는 1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OLED TV 부분하고 또 옵티머스 G에 대한 향후 실적
회복 가능성 이 부분에 지금 높은 점수를 1분기부터 주고 싶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양 플랜트 쪽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 올해부터는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LED 관련주 쪽이 지난주 후반부터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전기 겨울철 들어서 전기난이라든지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지금 백열 등 사용 규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서울반도체라든지 루멘스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져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낙폭 과대 관련주 쪽에서는 역시 OLED 장비 관련주 쪽 여전히 지금 주목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ICD라든지 SNU 작년도 가장 업황이 안 좋았지만은 여전히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고 올 3월 정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김춘석 전문가는 23일 날 현지 시각으로 장 마감 후 발표되는 애플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자. 갤럭시 S4 관련주, 조선주 구체적으로 섹터를 나눠서 관심을 두겠다고 마감 전략을 보내오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현상 전문가는 관심 섹터만 보내오셨네요. 정유와 스마트 부품, 네, 스마트폰 부품이죠. 네,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두면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자화전자, 락앤락, 하나투어라고 보내왔습니다. 김무신 전문가는 증시 조정 마무리 국면이다. 주도주가 좀 부재하고 있다. 조정은 마무리 국면인데 주도주는 좀 부재하다 이런 뜻인가요? 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시 순매수 종목 계속 이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마감 전략 보내왔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춘석 부장을 일단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3일 현지 시각 장 마감 후 발표되는 애플의 실적 24일 날 목요일 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실적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감 전략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잡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일단 가장 큰 부분, 즉 우리나라 시장에서 IT주가 빠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적인 영향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양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의 실적 자체는 매출은 전년보다 한 18.1%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지만 주당 순이익은 13.41달러 정도, 즉 전분기보다 한 0.4달러 정도 적을 걸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만큼 매출 대비해서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더 중요한 부분은 올 1사분기에 대한, 즉 1쿼터에 대한 어떤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쪽에서 별로 안 좋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는 실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주가에 영향 상당히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게 되면 엊그저께 인텔도 마찬가지 좀 안 좋은 예상을 내놓아가지고 실적이 주가가 좀 안 좋았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윈도우 8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전년대 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IT 주들에 대한 흐름이 좀 안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역으로 보다 보면 그동안 1월에는 고점을 찍고 빠졌던 삼성전자 관련 또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하고 대척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애플 주가 하락은 오히려 이들에게는 더 이로운 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따져볼 수 있는 게 지금 4월달로 예정되어 있다고 나오고 있는 갤럭시 S4 관련된 갤럭시 S4 관련 부품주들을 좀 미리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일부 신문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아주 대규모 투자를 늘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보게 되면 오늘 약간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종목 쪽으로도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빌드했었지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당히 이익이 양호해지리라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춘석 부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6인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 이번엔 오버나잇 승부주로 가보도록 하죠. 지난주 목요일